네, 안녕하세요. 랄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네, 야간 매점 오늘 준비한 사건은 일본에서 벌어진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입니다. 네, 1994년 벌어진 마유미 실종 사건입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실종된 여성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오늘 사건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종자는 당시 나이 27세의 가정주부 아라시 마유미 씨였습니다. 1993년, 마유미 씨는 첫 딸을 낳았는데 출산 이후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해요. 그녀는 마른 체형으로 키 157cm에 몸무게 39kg 정도밖에 안 나가는 굉장히 왜소한 체형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출산까지 했으니 무리가 많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때문에 그녀는 산후조리와 육아의 도움을 받기 위해 딸과 함께 도쿄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그녀는 몸과 마음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친정은 도쿄 중심인 스미다 지구에 있었어요. 집에는 부모님과 함께 그녀의 언니도 살고 있었는데 이름은 요코였습니다. 이 언니의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사건은 그녀가 친정에 온 지 1년 반 정도가 될 무렵 발생합니다. 1994년 9월 2일 저녁 7시경 마유미 씨는 언니에게 동창을 만나러 나가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따르면 외출 전 그녀는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녀는 서둘러 집을 나섰고 가족 중 누구도 그녀가 어디로 향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 모습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언니는 다음날 마유미 씨가 만나러 간 동창에 전화를 걸어 행방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동창이 들려준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마유미를 만난 적이 없고 만나기로 약속한 적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한 가족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녀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어요. 언니의 설명에 따르면 외출 당시 마유미 씨의 인상착의는 다음과 같았어요. 흰색 프린트 티셔츠와 평범한 바지를 입고 가방에는 열쇠, 지갑, 신용카드 등을 넣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녀가 챙긴 짐을 보면 멀리 나갈 계획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한 가지 증언을 하게 돼요. 그것은 마유미 씨가 실종된 날 저녁 의문의 남성 A에게서 걸려온 전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언니의 설명에 따르면 전화는 마유미 씨가 집을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걸려왔다고 해요. 마유미 씨의 지인을 자처하는 남성은 집으로 몇 차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마유미 씨가 집에 있는지 물어봤다고 해요. 하지만 가족들은 마유미 씨 실종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특별한 얘기를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종 다음 날 언니는 자신의 옷 주머니에서 메모 하나를 발견합니다. 마유미 씨가 썼다고 추정되는 메모에는 가족에게 보내는 충격적인 내용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A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했다. 미안하다. 그 메모에는 마유미 씨가 남편 이외의 남성, 실종 당일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남성 A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언니 요코 씨는 이 메모를 발견한 당일 저녁, 남성 A를 직접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남성은 요코 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해요. 실종 당일 낮에 마유미와 만났다. 내가 마유미를 죽였으면 처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성 A가 수상하다 판단했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어 수사를 이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언니 요코는 남성 A가 마유미 실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언니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남자의 뒤를 밟았다고 해요. 그리고 사립 탐정에게서 A의 수상한 행동을 전달받게 됩니다. 1995년 3월 9일 늦은 심야에 남성 A가 캔 주스 2개를 가지고 홀로 산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마유미 씨 실종 6개월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언니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남자가 동생을 살해하고 그 산에 유기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보 제공을 받은 경찰은 산과 주변 일대를 대상으로 대규모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증거는커녕 실종 단서가 되는 작은 정보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마유미 씨 실종 사건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미제로 남은 마유미 씨의 실종 사건은 2011년 한 방송을 통해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10월 13일 테레비 아사히의 슈퍼 J 채널 추적 진실의 행방에서는 해당 사건을 방영합니다. 이 방송에서는 마유미 씨의 아버지와 언니 요코 씨의 인터뷰가 방송됐어요. 언니 요코 씨는 앞서 언급한 자신의 옷장에서 발견한 동생의 메모와 A와의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코 씨의 인터뷰에 이어 아버지의 인터뷰가 방영되자 인터넷에서 난리가 납니다.
아버지 뒤에 있던 책장에 어떤 메모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모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요코의 말은 믿지 마라. 언니의 말을 믿지 말라니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언니의 말이 거짓이라는 아버지의 무언의 메시지였던 걸까요? 생각해보면 사건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거의 대부분 언니 요코에게서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불륜 내용이 적힌 메모라든지 남자에 대한 이야기들 모두 경찰이 아닌 요코를 통해 먼저 나온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서는 남자에게서 또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TV 아사히 방송 제작진도 남자 A에 대해 추적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충격적인 메모에 대해 다양한 추측들이 오갔어요. 마유미 씨의 부모가 언니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서 직접 반박하지 못하고 메모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호소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코의 이야기를 믿지 말라. 이 메모를 통해 마유미 씨의 실종 사건은 단번에 소름 끼치는 무서운 사건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이 끝날 무렵 아버지는 실종된 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집에 올 걱정하지 마라. 마치 딸이 사라진 이유를 알 것 같은 말투였다고 합니다. 방송은 많은 논란과 이야기거리를 남겼지만 마유미 씨의 행방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언이나 자백이 없는 한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네, 일본에는 행방불명 상태인 사람들이 등록된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행방불명자 수색 지역안전지원협회, 약칭 MPS라는 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 마유미 씨가 행방불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프로필이 내려갔고 협력 감사합니다라는 칸으로 변경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경우냐면 이 사이트에서 실종자를 무사히 찾았거나 가족과 재회할 경우 땡땡 씨는 가족과 재회하였습니다. 혹은 땡땡 씨의 건은 해결됐습니다 등의 문구가 걸리는데 마유미 씨는 단순히 협력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다는 점에서 가족이 특정한 이유로 찾는 걸 포기했거나 사망이 확인되는 등 그다지 좋지 않은 결말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가능성도 추정됐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마유미 씨 실종 사건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랄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